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R 416번째 발표를 맡게 된 김경선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Dream Fusion이라는 논문이고, 텍스트를 3D로 바꿔주는 논문이에요. 근데 이제 2D diffusion에 pre-trained 된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바꿔주는 논문이고, 이 디퓨전은 되게 조금 되기는 했고, 그리고 2D 이미지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2D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예전에는 단순하게 그런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조금 어플리케이션적으로 적용을 와이드리하게 할 때, 시뮬레이터에 사용을 한다든지, 혹은 뭐 비디오 게임을 만든다든지, 혹은 뭐 영화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 2D 이미지 자체를 연속적으로 해서 이어지는 무언가, 그게 3D로 확장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게 프레임 단위로 돼서 비디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3D 어셋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이게 인터랙티브한 환경에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 3D 어셋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손으로 많이 디자인이 되고 있죠. 이전에 여기 PR에서 발표했었던 플레이어블 비디오 제너레이션 이라는 태스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요. 뭐, 그, 언레이블된 비디오들을 다 가지고 이제 제너레이션 한 거를 뭔가 이제 하나의 비디오로 만들어준다든지, 뭐, 그 예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혹은 뭔가 진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아타리나 막 이런 아니면 뭐 벽돌 깨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태스크들이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막 폭넓게 어플리케이션들이 막 되고 있는데 이 뭐 플레이어블 비디오 제너레이션 때도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 때 그러니까 완전 인터랙티브한 환경에서 이 이미지를 계속해서 제너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게 엄청 중요한 거는 또 연속적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유저와 인터랙티브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실제 환경에서의 게임을 하는 것처럼 혹은 뭐 영화를 보는 것처럼 혹은 시뮬레이터에 진짜 쓰는 것처럼 이제 실제 환경에서 시뮬레이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2D 제너레이션의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예전에 그 논문은 뭐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 좀 분포나 뭐 정규 분포들을 사실상 많이들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논문도 조금 크게 막 다르지는 않은데요. 우선은 3D를 제너레이션 하는 태스크로 가봤을 때 이 논문의 제목 자체가 텍스트로부터 3D를 바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3D를 만드는 이제 작업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너프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너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이 영상이 있고 너프 자체는 이제 Neural Radiance Field for View Synthesis 그러니까 이제 씬으로부터 뭔가 뉴럴 레디언스 필드를 통해서 뷰 신테시스를 하는 뷰 합성을 하는 그런 작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3D를 합성한다고 본다기보다는 이게 수많은 앵글에서의 GT가 필요한 게 이 너프잖아요. 왜냐면 너프 자체가 이 레이를 딱 쐈을 때 그 레이가 투과했을 때 어떤 값을 가지는가를 판단을 하고 수많은 앵글의 GT를 받고 이제 그 나머지 하나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지를 예측을 하는 태스크다 보니까 이거는 3D를 제너레이션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리컨스트럭션 태스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인풋 자체가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이미지 씬들을 제공을 받고 너프는 이걸로부터 뭔가 내가 사방팔방에서 씬을 주어줄 테니까 특정한 어떤 앵글에서의 씬만 너가 제너레이트 해봐 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컨스트럭션,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3D 그 제너레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너프와 혹 그리고 이제 디퓨전 모델들을 합쳐서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게 이 드림 퓨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을 그러니까 적용을 하는 거 자체가 이제 이것저것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디퓨전 모델을 적용을 할 때 이제 많이 성공을 하려면 앞에 앵글들도 그렇고 막 되게 많은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막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pre-trained 2D 이미지 텍스트 디퓨전 모델을 3D 오브젝트 신테시스, 그러니까 3D 오브젝트 합성으로 바꾸고자 하는 게 이 논문의 그 노벨티고요. 근데 3D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2D 디퓨전 모델로만 바꾼다라는 게 이제 이분들의 논문의 노벨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이미지는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면 뭐 프롬프트가 뭐 오랑우탄이 making 클레이볼을 만들고 있고 during wheel 이렇게 휠을 돌리면서 만들고 있어라는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혹은 뭐 되게 자주 나오는 DSLR 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지고 있는데요. 뭐 비디오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되게 너프와 비슷한 아웃풋을 보여주고 있죠. 비슷한 형태의 아웃풋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돌아가거나 혹은 이제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것들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2D 디퓨전 모델 프리-트레인드 된 거를 사용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거 자체는 이미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이미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논문 이름이 Photorealistic Text Image Diffusion Models with Deep Language Understanding 이라는 논문이고요. 이것도 구글에서 나온 논문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딥브레인에서 나왔던 구글 리서치에서 나왔던 논문이다 보니까 요거를 같이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이미진 이거 자체도 달리2와 같이 상용화되거나 혹은 공유되거나 공개된 모델은 아니고요. 이미지는 이제 그 트랜스포머 기반의 텍스트 인코더, 그리고 디퓨전 모델, 그리고 슈퍼 레졸루션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텍스트 임베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달리 이트랑 파티가 조금 믹싱된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얘는 프리트레인드 된 T5 언어 모델,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을 하는데 GPT와 비슷하죠. 이 GPT와 비슷한 이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해서 텍스트 임베딩을 구현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이미지를 만들어냈을 때 생성된 이미지가 보면 되게 굉장히 작죠. 64x64 이미지인데요. 얘를 고해상도로 높이기 위해서 슈퍼 레졸루션 또한 이제 디퓨전으로 사용을 해서 이 64x64를 256, 256, 그 다음에 256x256을 다시 한 번 더 슈퍼 레졸루션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해서 1024x 1024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게 이 이미진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진 자체도 굉장히 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요거를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미진 자체도 그냥 뭐 포토일 때 혹은 뭔가 오일 페인팅을 할 때 이렇게 차이가 되게 잘 드러나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굉장히 진짜 달리2랑 좀 비슷하죠. 되게 좀 믹싱해 놓은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프리트레인드 모델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중심적인 거, 그러면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로 사용을 한 거는 알겠어. 근데 그게 2D잖아요. 그러면 3D로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바로 오토매틱하게 텍스트를 3D로 만들었을까? 3D 어셋도 없는데 대체로 이전의 논문들을 보면 3D 어셋을 만들고 거기에 랩핑을 한다든지 혹은 거기에서 너프처럼 굉장히 수많은 앵글들을 주고 하나의 앵글을 이제 뭔가 만들어 보게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됐었는데 얘는 그런 거가 하나도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스코어 디스틸레이션 샘플링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요거의 그냥 핵심적인 이제 단 하나의 문장으로 말을 해본다면 픽셀 단위에서가 아니라 요거를 뭐라고 하죠? 옵티마이저 그 샘플링 자체를 픽셀의 샘플링을 하는 게, 픽셀에서의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파라미터 단에 그 샘플링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DSLR 포토 of a peacock on a surfboard 라는 이제 문장을 프롬프트로 주고 요거를 3D로 만들어봐, 드림 퓨전을 통해서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고 하면 이 드림 퓨전 같은 경우에는 맨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랜덤 카메라 포즈를 샘플을 하고요. 그리고 얘를 그 레이를 가지고 그 씬을 통해서 레이를 이렇게 쏩니다. 그래서 이제 피 카메라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그거를 이제 쏴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딱 이걸 보면 생각이 나는 게 얘네가 너프를 쓰기 위해서 이걸로 처음을 시작을 하는구나, 샘플을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샘플을 먼저 시작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너프 MLP를 이제 그 씬별로 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요.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각각의 컬러 덴시티나 혹은 뭐 컬러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왼쪽에 덴시티 그 감마가 있고 그다음에 알베도가 있는데 요거를 보면 딱 너프에서 사용을 하게끔 학습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덴시티와 그다음에 컬러를 이제 레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일단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산을 하는데 계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오토디프를 이용을 해서 쉐이프가 어떻게 될지를 조금 계산을 시킵니다. 일단 너프를 통해서 이제 덴시티를 이제 전부 다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뎁스가 되어 있을 건지 오토디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뭔가 그 노멀 N 공간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픽셀이 조금 아닌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각각의 라이트도 필요할 거잖아요. 앵글에서 이렇게 쏘려면 그 라이트가 어떻게 될지가 조금 필요한데 이 부분을 라이트를 계산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라이트 자체는 쉐이딩 모델을 사용하는데 쉐이딩 모델은 램버티안이라는 이제 쉐이딩 모델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라이트가 어느 각도에서 들어와도 괜찮게끔 표현할 수 있게끔 각각의 이제 그 라이트 다이렉션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P로 웨이로 쏘고 그 다음에 덴시티 계산해놨고 그 다음에 쉐이딩도 하나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쉐이딩 된 결과값을 가지고 와서 이 덴시티와 알베도가 있으니까 이 컬러 C에 혼합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총 컬러 C라는 그 완전 최종은 아닌데 최종적인 이제 결과물을 이 두 개를 믹싱을 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3D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하나 내 앞에서 보는 거니까 사람이 앞에서 볼 때는 2D 이미지와 똑같죠.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보고 조금 왼쪽에서 각도에서 보고 조금 더 왼쪽에서 각도에서 보고 각각의 평면들이 합쳐지면 어떻게 보면 3D가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2D 이미지 렌더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 컴포지트는 이제 그 레이를 통해서 각각 요 각도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 각도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덴시티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도 이제 쉐이딩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걸 믹싱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각각의 각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전부 다 이제 생성이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속도가 막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퓨즈를 하는데요. 여기서 또 디퓨즈를 시작을 하는데 그 디퓨즈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랜덤 노이즈랑 노이즈 레벨 통해서 이제 디퓨전 모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그 디퓨전 모델과 똑같이 진행을 하고요. 이 디퓨전 모델 자체는 이미진이라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그 노이즈를 점점 씌우는 디퓨전 모델, 그 다음에 뭐 거꾸로 하는 리버스 그거를 반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제너레이팅 하는 태스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진 이제 디퓨전 모델을 가지고 디노이즈 이미지를 프리딕트 예측하는데 이 모델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미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이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서 쓰이는 이미진 모델의 그 주요한 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노이즈 컨텐트를 이제 그 계산을 하고 나서는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렌더링도 이제 뽑았고, 그 다음에 노이즈도 뽑고, 그 다음에 디노이즈 된 프리딕션도 뽑고,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각각의 것들을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픽셀 스페이스에서 한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그 파라미터 단에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파라미터 단에서 진행이 되었었던 거를 픽셀 스페이스로 전부 다 다시 또 투과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픽셀 스페이스의 로우의 이제 다이렉션을 업데이트 해주는 작업까지 진행을 하고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시키면서 이제 너프 웨이트를 계속해서 이제 백 프로포게이트를 하면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하나의 그 레이 딱 쏘고 거기로부터 덴시티랑 알베도 뽑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다시 또 필 라이트 뽑고 그럼 이제 쉐이딩 모델을 통해서 그 어떻게 되는지를 뽑고 그 쉐이딩과 이 너프의 덴시티를 합쳐서 컬러를 뽑고 그 컬러를 가지고 다시 또 이미진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너레이팅을 하고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이 웨이트를 다시 또 백프로포게이트 해가지고 너프 웨이트로 넣고 이런 방식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게 요 3D를 만드는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브젝트 제너레이트 하는 결과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얘네가 이렇게 회색깔 이렇게 컬러를 입히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앞에 나왔었던 그런 쉐이딩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버전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요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씬으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브젝트가 각각의 어느 씬에 있던 뭐 침대 위가 됐건 아니면 잔디가 됐건 아니면 그 배경이 없던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레이를 써서 덴시티나 이런 것들이 각각의 앵글에서 모두 다 제너레이트가 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메쉬 익스포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메쉬 익스포트를 통해서 뭔가 3D 모델로 뽑을 수가 있고요. 그 3D 모델을 뽑아서 나머지 사용을 하는 유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넣는 것들도 가능하게끔 이제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보시면은 이게 프로젝트 페이지고요. 여기 프로젝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페이퍼 보실 수 있고 갤러리에서 각각 이제 뭐 DSLR 포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보면은 여기로 되어 있죠. 지금 뭐 DSLR 포토 스코럴 혹은 뭐 그 우든 칼빙 된 버전 혹은 메탈 스culpture 이런 것들 전부 다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봤었던 이 메시들 그리고 이 메쉬 스포트를 로드 3D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렇게 각각의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카메라 P일 거고 이렇게 하면 이게 카메라 P일 거고 이 각각의 것들을 전부 다 생성을 해주신다고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익스포트까지 하실 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공개되거나 상용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아닌데요.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질문은 아니고요. 네, 그 예전에 그 달리나 달리 2에서도 사실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이렇게 3D를 잘 생성하는 게 재미있긴 한데, 뭐랄까 좀 그 포토 리얼리스틱한 그런 그 영상은 좀 그러니까 예시로 보여주신 거에서 보면은 좀 찾기가 좀 드문 것 같고, 약간은 좀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의 그런 영상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 것 같은 현상들이 계속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왜 애니메이션에서는 잘 되고 포토는 잘 안 될까?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저의 뇌피셜이기는 한데 아마도 애니메이션이 더 심플해지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다들 포토 리얼리스틱 하면은 되게 디테일이 많은데 애니메이션은 좀 더 스무스한 평면 같은 게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순수해. 어떻게 보면 좀 더 그게 애니메이션스러운 스타일이 좀 더 쉬운 그런 리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쵸. 아무래도 그 뭔가 애니메이션스럽게 가면은 어떤 사람이 인지하는 시점에 약간 이상한 게 있더라도 이게 애니메이션이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좀 있을 수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리얼리스틱한 건가라는 관점에서 그런 잣대로 보게 되면 약간만 이상해도 사실은 좀 되게 이상해 보일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좀 현재 기술의 약간 한계 같은 느낌? 그런 게 조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뭐 다 전수로 본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걸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음. 제가 싱글프 제너레이션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학습하거나 이런 데이터 자체가 이 3D나 이런 그 각각의 앵글들을 딱 찍어가지고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으기 쉬운 게 사실은 그 애니메이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뮬레이터나 혹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건 자동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앵글 다른 데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전부 다 아, 수집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저는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실제로 진짜 포토리얼리틱 한다든지 혹은 실세계의 것들은 저희가 일일이 다 360도 카메라를 가지고 막 찍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보다는 조금 더 편향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지 약간 마이너하게 코멘트 드리자면요. 사실 이제 메디컬 리컨스트럭션 도메인에서도요. 이게 좀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이제 너무 심하게 되면 이제 카투나이제이션이라는 아티팩트가 있거든요. 음, 약간 어, 네네, 약간 리컨스트럭션에서 좀 리컨을 너무 많이 돌리면은 이게 약간 이 만화에서 나오는 그렇게 생긴 그런 영상이 나오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거를 보고 이제 카투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물론 요즘에 딥러닝 나오면서 좀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데 좀 뭐라고 할까 이 파인한 디테일 그 우리가 포토 리얼리스틱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순한 곡선 그런 거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그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어, 어떤 실물을 좀 추상적인 어떤 인베딩으로 그 변환했다가 다시 그게 또 좀 실물의 형태로 복구가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추상화 과정을 중간에 한번 거치면서 약간은 이게 뭐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이게 굉장히 그 많은 디테일, 그러니까 사람이 느낄 때 이게 리얼리스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이나 카툰에 어울릴 수 있을 법한 좀 추상적이지만 그 오브젝트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뭔가 잘 추상화가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던 것 같아요.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진짜 막 시뮬레이터나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만들고자 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뮬레이터처럼 느껴지거나 이러려면 아직 많이 발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약간 그냥 지금 프롬프트 해가지고 좀 괜찮게 나온 거를 이제 받아온 다음에 그걸 좀 다듬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는 별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아, 맞아요. 그래서 무슨 뭐 스톡이라든지 이런 이미지 시장에서의 선점이 조금 더 우선시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런 리얼한 것보다는 좀 어시스턴트 하는 느낌이나 영감 주는 느낌 정도에만 그친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사실 이제 말만으로 이제 약간 아이디어 구상을 이제 직접 그려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빠른 아이터레이션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 맞아. 약간 확실한 영감을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 퀵하게 프로토타이핑 하는 그런 어떤 용도? 네, 네. 약간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런데 그걸 그리기 너무 힘드니까 이제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AI가 그거를 그려주니까 이 막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 뭔가가 더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약간 뽑아가지고 좀 이제 다듬어서 이제 좀 더 만든다든지 그런 데는 그래도 지금 퀄리티를 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맞아. 딱 진짜 달리2 때부터 그런 게 가능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느낌이기는 한데 내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네. 약간 이런 것들을 내가 대충 써서 약간 프롬프트로 해가지고 딱 보여줘라고 하면 보여주니까 아, 맞아. 이런 느낌이야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냥 모르겠는데 약간 게이밍 업계에서 나름 쓸만할 것 같은데 엔비디아 말고는 이제 쓰는 곳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속사정이 다 따로 있으니까. 맞아.